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AFPK 과정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과목을 같이 학습하게 된 구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AFPK 과정을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과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CFP 과정, 그러니까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자격 과정입니다. 해서 어떤 CFP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한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실습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CFP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A 과정이나 C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 A 과정의 어떤 기초를 좀 탄탄히 해놓으신다 그러면 나중에 이후 과정인 C 과정을 준비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 과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OT를 진행을 해보면은요. 우리 과목은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살면서 존재하는 뭐 다치는 위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게 되면 나에게 재무적인 문제를 초래를 하겠죠. 쉽게 표현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금전적 손실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소액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큰 손실을, 큰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손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 먼저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위험관리보험설계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 과목에서는 실생활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 단순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접근 방법보다는 내용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 부분들을 이렇게 별도로 암기하시는 전략으로 시험을 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OT를 진행을 해 보면은요. 우리 과목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요. A 과정의 합격 기준이 전체 평균 70점을 넘으셔야 되고요. 모듈별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목 40% 이상은 반드시 맞춰주시고 평균 7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게 되는데 우리 보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8문항 이상은 맞추셔야 되겠다. 과락이 40%니까 12문항 이상은 맞추셔야 과락을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진행하는 과목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내용 중심으로 학습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100점까지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 70점 이상의 7, 8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다 그러면 각 단계의 어떤 타이틀 정도를 묻고 이걸 바르게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졌다면 최근에는 그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을 시켰을 때, 실생활에 응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느냐 해서 사례, 즉 응용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위험관리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각 단계의 타이틀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단계 안에서 어떠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즉 각 단계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지문으로 엮어놓고 이 지문들을 이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만 하셨다가는 시험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생활에 접목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제가 강의하는 부분도 주로 개념 이해 쪽 그리고 응용되어지는 부분들 쪽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따라와 주실 때는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실 때는 먼저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시는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학습하시는 요령은요.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과목은 교재 안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나오는 용어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들이 있고 압축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한 용어들은 일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위험 또는 위태 이런 용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야 위험해. 물놀이 하면 위험해. 뭐 야 거기 있으면 좀 위태로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용어를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재 안에는 명확한 규정이 이렇게 규정해 놓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일반적인 용어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용어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압축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인이다. 손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낯설은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아, 저건 여러 단어의 조합이구나. 즉, 압축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인이다 그러면 손해의 원인을 줄여서 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해의 손자, 원인의 인자. 이런 식으로 아, 낯설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아, 저 단어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일까?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신다 그러면 조금 쉽게 접근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를 먼저 선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다가는 나중에 시험장에서 좀 많이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과목 자체가 조금 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해서 딱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개념 이해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보험 상품들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품들을 그냥 단순히 교재에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상품 중에서 우리가 가입한 게 있다면 내가 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그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또는 우리 집이 가입한 보험이 이런 내용들이구나. 즉 하나의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상품으로 내 이야기화해서 학습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 이해가 좀 중요하고 용어 개념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위험과 보험에서 5장 보험 세제까지 쭉 5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큰 틀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주 내용은 우리가 보험을 다루는 과목이긴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수단 중 하나가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학습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과연 뭐고 어떤 위험들이 있고 그러한 위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어떤 위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상품과 연관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보험 상품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품들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체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에 대한 대비수단이에요.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손실을 내가 별도의 대비책 없이 그대로 입게 된다면 내가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손실 규모가 크다면. 하지만 보험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한 재무적인 손실 부분을 내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국가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제도는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가입 시점에서 또는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보험 가입을 이렇게 유도 내지는 독려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세제상의 혜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파트별로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1장 위험과 보험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학습하시게 될 부분은 먼저 위험과 위험관리에서 위험이라는 게 과연 뭐냐. 위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험과 유사한 용어들 손인이라든지 위태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이 뭐고 분류해서 어떤 위험으로 분류가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게 있고 보험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위험은 어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 작업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책을 만들어 갈 것이냐, 즉 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위험 관리 방안도 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험 관리 방안을 찾고 이제 위험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도 이 파트에서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험제도 관련해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지는 어떤 원리라든지 또는 보험으로 받아줄 수 있는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과 연관되어지는 1차적인 내용이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요. 위험 관리하는 요령 중심으로 1장 학습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장 보험 산업 관련해서는요. 보험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객이 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할 때 모든 계약을 보험회사가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면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떤 계약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보험금 지급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 즉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손해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그러한 과정까지도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맞닥뜨리는 분들이 설계사나 대리점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험 유통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어떤 특징들 같은 부분들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없는 영역, 또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두 번째 제2절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 3절에서는 보험제도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고객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유통 채널 분들이 영업을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객과 보험회사 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러한 분쟁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부분까지도 3절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주요 업무라든지 또는 설계사 등 보험 유통 채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2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어서 3장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파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인 법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고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관련 법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립이 이루어지고 효력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고 언제 효력이 없어지고 이러한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서 계약자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미리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계약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의 의무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계약자의 의무는 보험회사의 권리와 서로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쪽의 권리가 상대방의 의무와 연결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고 각자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3절에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같은 보험관계법을 좀 이해를 하고요. 보험계약 관련된 주요 내용 그리고 계약자 보험회사 등의 권리 의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3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이제 개별보험 상품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사회보장제도가 먼저 소개가 돼요. 이거는 국가가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선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요. 국가가 좀 경제적인 약자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그 걷어들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어떤 국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두 가지 영역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이 되어지니까 이러한 파트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 관련해선 전통형 생명보험 또 투자형 생명보험 이렇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들을 개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3보험 관련해서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망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인데 뭐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보험들이 제3보험 영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도 대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이제 손해보험 파트를 학습하시게 될 텐데 많이 알고 계시는 화재보험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또 자동차 보험도 다루게 될 거고 또 소멸성 일반 보험 또 장기보험 이런 식으로 상품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트로 연금보험 파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연금보험 파트는요. 우리 과목 중에서 은퇴설계 과목 있죠. 그쪽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대략적인 좀 연금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개별 상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결국 4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제도 그 다음에 민영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든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가입한 보험이라면 내 보험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요런 조항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보험 세제 파트는요. 앞쪽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행복을 준비하는 어떤 상품은 아니에요. 불행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즉 나에게 뭔가 어떤 위험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걸 내가 극복을 해 나가야지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보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게, 혜택을 줄게 라는 조항이 이제 보험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 같은 경우라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라든지 기업이라면 이제 단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이 돼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익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보험료나 보험금이나 또 중간 또 만기에 받는 환급금도 있죠. 보험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는 파트가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큰 틀로 흐름으로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위험을 먼저 보고 보험 산업, 전반적인 제도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법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개별 보험 상품을 보고 세제상의 혜택까지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장서부터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